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드원 세무에게 김재상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되게 유명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R&D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들 위주로 이러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신청해서 받고 있으실 텐데요. 그에 대한 혜택도 크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해당하는 연구비 지출이 과연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거를 통해서 인정받은 사례 2가지와 인정받지 못한 사례의 2가지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요를 통해서요, 기본 세액공제의 개념하고 받을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내역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례 첫 번째죠. 고객사의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지출한 비용도 R&D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첫 번째 사례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요즘에 AI 많이 이용하시죠? AI 프로그램의 인식률 개선을 위한 고도화 활동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비용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 사례 세 번째인데요. 고객사의 작업 지시서에 의한 단순 제작 활동 비용인데 이 비용은 과연 R&D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 연구개발 성과물을 직접 돈 주고 구입하는 경우에요. 그런 성과물을 직접 구입하는 그런 비용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 세액공제 기본 개념과 요건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우선은 개요는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그리고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인데, 우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 비용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그리고 일반,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일반적인 연구개발비에 비해 신성장 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은 조금 더 큰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구 인력개발비를 지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를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입 취지를 보시면 당연히 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을 촉진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므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러한 R&D 세액공제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는요,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과세년도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건데요. 조세특례제한법 1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조금만 큰 중소기업이다 하더라도 일반 부설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부설 연구소에 배치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계신 기업체 대표님들께서는 이 부분 앞으로 잘 챙기셨다가 세액공제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가 많이 세무서로부터 적발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연구 개발이 아닌데 연구 개발비라고 구성을 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업들과 모든 수행하는 활동은 되게 다양한데 그걸 일률적으로 다 건바이 건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인력 개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개발이란 과학적 기술적 전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를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조세특례제한법 2조 1항 11호에 규정하고 있고요. 12호에는 인력 개발에 대한 개념으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이라고만 연구 개발을 인력 개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금 광범위한 개념 정의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할 때 해당하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 요건인데요. 우선은 형식적 요건을 찾아보시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요건에 규정된 비용, 이게 해당이 되면 형식적 요건에 해당이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된다라고 하면서 제외되는 비용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우선 충족해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입니다.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서 연구개발비로 지출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출연금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등이죠. 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서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또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꼭 빠져야 된다고 하는 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인데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실질적 요건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2조 1항에 따른 연구개발,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는데요. 정의는 아까 전에 봤듯이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게 연구개발, 이 요건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고, 인력개발이라고 하면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이게 인력개발의 정의인데 이러한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교과서나 학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이라고 해서 9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9가지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못 알고 세액공제 신청해서 추징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 일반적인 관리나 지원활동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적인 관리나 지원활동 안 들어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시장 조사를 위한 비용 또는 판촉 활동이나 일상적인 품질 시험과 관련된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정보 수집 활동이 있죠. 그러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연구개발이라고 보지 않고요. 네 번째,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단순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활동 비용입니다. 이것도 안 들어가요. 사업의 효율성 조사 분석하는 활동도 안 들어가고, 다섯 번째, 우리 보통 특허권에 특허 등록하죠. 특허권의 신청이나 보호 등 법률이나 행정 업무 수수료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R&D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물 등 자원의 매장량을 확인한다든지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조사나 탐사만 하는 활동도 연구개발이 아니고요. 그리고 7번도 많이 좀 오해가 있는데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이에요.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도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히 제작만 하는 활동도 이것도 개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히 제작만 한다. 연구 개발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해서 반복적으로 제작한다. 이것도 연구 개발이 아닌 거죠. 기존에 있는 거를 복제해서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9가지는 우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R&D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꼭 제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매한 기준 내지는 너무 학문적인 기준으로만 되어 있고 사실 실무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 연구개발 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법에서 열거하거나 정해놓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사전 심사 제도입니다. 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사전 심사를 요청을 하고 그에 따른 답을 받아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만약 내가 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전 심사 신청을 했다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확답을 받은 후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잘못 세액공제를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나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나 이런 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비용이 크거나 복잡한 활동 아니면 조금 애매한 그런 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국세청에 사전심사 제도를 신청해서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서 인정받았던 두 개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이 이제 고객사, 오른쪽이 F기업입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F기업은 고객사와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에 참여했던 연구원 인건비를 사전심사 신청했습니다.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을 참여하기 위해 연구원을 고용했고 이러한 인건비를 사전심사 신청했는데요. 연구 개발 활동의 증빙으로 연구 보고서 등을 제출을 했는데 이 연구 보고서에는 시제품 제작과 공정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고객사에게 검사받는 과정 등 여러 번의 시행착오 활동을 진행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특허 등록한 내역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F사에서는 고객사의 납품계약 조건으로 충족하기 위한 이러한 인건비, 수행 직원의 인건비가 연구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사전 심사 결과 기업의 책임과 비용으로 고객사가 아니라 F기업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제품을 제작했고 공정을 개선했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특허로 등록해서 보유하는 등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한 것이고 이는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해서 적격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고객사로부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위탁을 받은 건데요. 이 위탁받은 연구개발 활동도 자체 F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례니까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꼭 확인하시고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시면 맨 왼쪽에 G기업이 있죠. G기업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자동인식 AI 프로그램입니다. 그 AI 프로그램을 이게 인식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AI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식률을 개선 그리고 향상시키는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그 활동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사전 심사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역시나 연구 노트 내지는 연구 보고서나 성과 보고서 등 제출 서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며 알고리즘, 학습 추론 방법 등 개발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G기업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미 프로그램 출시 이후에는 연구 개발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비용이 아닌 그 이후 활동도 연구 개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보통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다음에 그때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G기업은 그 이후에 발생한 수행한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심사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재학습하고 이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그 AI의 인식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또는 목표 수치를 달성해서 그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한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R&D 세액공제 대상에 적합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산출물을 내는 데까지 들어간 비용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성능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개발 활동도 연구개발의 연장이라고 본 사례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꼭 좀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서 인정받았던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례는 사전심사 제도를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첫 번째, 고객사의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단순히 제작만 한 사항이에요. 우선은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고객사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은 H 기업이 있는데요. 이 H 기업은 고객사한테 의류를 납품하게 됩니다. 의류를 납품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진행하였고 여기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를 사전심사를 신청을 했어요.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고유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던 고객사, 그 브랜드 고객사의 디자이너가 작업 지시서를 다 작성을 했고 그 작성된 작업 지시서를 H기업은 제공을 받아 그냥 그 안에서 약간의 디자인과 샘플 작업 등의 단순한 수행활동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구개발 활동으로 H기업의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느냐? 우선 쟁점 사항은요. 작업 지시서에 의한 의류 제품 디자인 그리고 그 개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세무서는 고객사의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디자인 도안이 작성됐고 샘플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은 일반적인 디자인, 제품 디자인의 활동으로서 그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사례입니다. 이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창적이고 우리 회사 또는 우리 브랜드만이 가지는 고유의 형상을 갖추기 위한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작업 지시서에 의한 도안을 작성한다든지 샘플을 제작하는 것은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세액공제를 적용 신청했는데 단순한 활동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지를 꼭 여러분들 회사에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인데요. 연구개발 성과물을 돈 주고 샀다 라고 하는 것도 연구개발 비용에 해당이 되느냐에 대한 사례입니다. 우선은 왼쪽은 I기업이 있고요. 오른쪽은 수탁 업체가 있습니다. 우선 I기업이 그 수탁 업체와 장비 개발 관련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탁 업체한테 연구 개발 비용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 수탁 업체에게 지급한 위탁 연구 개발비죠. 그 위탁 연구 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사전심사 신청한 사례입니다. 우선 연구 용역 계약서 등에 의해서 판단한 사실관계는 그 개발한 장비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I기업이 갖고 있고 지적재산권,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은 수탁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장비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만 I기업이 갖고 나머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설계 도면은 그대로 수탁업체가 소유한 상태에서 그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세무서의 심사 결과 위탁연구개발 비용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구개발 용역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이나 그러한 설계 도면 등 연구개발 성과물도 실질적으로 위탁자한테 이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 비용에 한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한 장비의 판매 권한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탁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입니다. 한마디로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 전부 다 지적재산권이나 설계도면까지 다 위탁자에게 이전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 주어진 사례 이처럼 그러한 것들이 수탁업자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연구개발 성과물을 돈 주고 구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R&D 세액공제, 우리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봤고, 그리고 사전 심사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정받은 경우랑 인정받지 못한 경우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으면 R&D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세액공제 신청을 하실 텐데, 그에 포함된 비용의 종류가 적합한 것인지를 꼭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업무를 하실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역시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 연락하셔서 해당한 비용이 연금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R&D 세액공제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